네, 안녕하십니까. 임영호 목사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모든 애국자님들, 그리고 이 회를 이끌어 가시는 엄규장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차기양 목사님,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목사님에게 제공해 주신 송인 목사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차기양 목사님의 부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정언해 주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화산처럼 피어오르는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멸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안에 응어러진 상태로 가라앉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 목사님의 한 통의 전화가 어리석은 저로 하여금, 침묵하고 있던 저로 하여금 의식을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의에 찬 마음, 제 안에서 본능처럼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죽어도, 제 자신이 살아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요, 그리고 멸공주의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 제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꺼지지 않는 이 투철한 반공의식, 그리고 멸공정신, 이것을 갖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는 해방동의 이대음해인 1946년생입니다. 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죄송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질서에서, 여러분 질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본서가 있고 경찰서 본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에 차석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지역에 그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괴뢰군과 함께 아주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교전이 있기 전에도 포탄이 이렇게 두 진지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밤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쿵 하면 확 뜹니다. 먼저 뜨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쿵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으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산을 점령한 북한 괴뢰군과 지서를 중심으로, 지서 2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래 본서에서 지원군이 와서 지서의 경찰관들과,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민간 의용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인도하는 이제 의용군이었습니다. 그 의용군이 함께 지서에 본거지를 두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야간 교전이었습니다. 아군은 그 지서를 사수하기 위해서, 만일 지서가 함락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함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교전이 진행되면서 지서 주임께서 장렬한 순직을 하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입니다. 미적미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식인 아버지가 선두지휘를 나섰습니다. 건물들이 불타는 그 치열한 교전을 새벽까지 계속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가족들은 다 거기에 진지에다 보이도록 그렇게 다 했거든요. 똑똑히 그 집 불타고 있는 그 건물이 불타고 있는 그 모습부터 봤어요. 지금도 그 불길을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이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교전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나이박자 괴뢰군은 물러갔습니다. 사수는 했지만 아버지 역시 되태구에 관통상을 입고 겨우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추대를 받았고 지금은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반공멸공주의자였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태생부터 그를 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애쓴 애국자였습니다. 6.25 당시 어린 저에게 애국가를 가르쳐줄 정도로 그렇게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절, 3절 이후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른이 되기까지 애국정신과 반공, 그리고 순공, 멸공정신 계속해서 키워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은 나는 거기는 공산주의가 활동하는 곳이 아니니까 참 잘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는 매일 주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둘째로 제가 철저한 멸공주의자로 서게 된 것은 제 평생에 트라우마로 남겨진 어린 시절의 무서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차 목사님과 함께 잠시 나누었던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6.25 때 5살인 저는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엄마의 등 옆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좀 동안이고 건강한 것이 그때 어머니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 낳으면 젖만 먹여라 그래야 됩니다. 그 가루 분이 먹이지 말고 모유를 먹여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그 어린 시절의 그 무서운 경험 한번 나눠볼까요? 엄마 등에 업혀서 살았는데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아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등이 참 좋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엄마의 젖이 맛있었고 엄마의 등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따뜻한 엄마의 품이 늘 좋았습니다. 지금도 엄마의 따뜻한 그 등에 그 따뜻한 그 체온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체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 주민들은 이상한 풍경을 또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점점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군인 출신, 또 선생님, 경찰, 또 그리고 목사님, 또 공산당을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아버지들과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그런 소문이 나돌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는 바로 그 즈음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아주 지서지만 읍에서 떨어진 곳이니까 아주 그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었어요. 저를 붙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엌에는 땔감으로서는 수숫감, 그 수숫대가 많이 쌓여져 있었고 나무가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땔감으로. 그때는 그 땔감을 떼고 썼으니까요. 큰 솥이 이렇게 있고 엄마가 저를 붙들고 제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를 업고 저 숯광 뒤에 숨을 거야. 얼마 안 있으면 그 북한 나쁜 놈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절대로 울면 안 돼. 기침소리 내도 안 돼. 아가,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고개를 그냥 끄덕이자마자 엄마 등에 딱 그대로 딱 엎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엄마 등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는 엎인 나를 구석에 그 코너에 이렇게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쌓여져 있는 그 뒤로 들어가서 그 코너에 저를 확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바위처럼
딱 버티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는 엄마 등에 딱 꽉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면서 딱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입니다. 방문을 걷어차며 야당복색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놈이 에이 깐녀스 새끼, 새끼는 아무도 없잖아. 되돌아가는 눈치이더니 그 중에 한 놈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저기 구석지 땡깡이 많잖아. 좀 많네. 저기 한번 쑤셔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날카로운 죽창이 엄마의 얼굴을 막 이렇게 스쳐갑니다. 이렇게 어깨를 스쳐가고, 나중에 엄마가 그걸 나한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막 스쳐갔다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엄마는 그걸 보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수깡을 스치는 그 죽창 소리가, 그 스르륵 하는 그 스치는 그 죽창 소리가 살을 파고드는, 엄마의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무섭게 들렸다고 나중에 엄마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더럽게 재수 없어. 가자. 그들은 문을 박차고 두털거리며 저벅저벅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앉은 채로 돌려서 앞으로 마주보게 딱 돌리시더니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면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아주 지극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희 가슴에 평생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자유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우수성과 대비된 공산주의의 그 참혹상이,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다가왔고 깊이 생각하면서 혼자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비교, 그리고 민주주의의 우수성,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주제로 한 소설도, 단편도 제가 써서 작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러한 경험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낸 것은 오늘이 저희 일생의 마지막입니다. 반공과 멸공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인류의 역사에 그 어두운 뒤안길을 들여다보면 참혹한 감정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은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를 믿는 자,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그저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 미국에서는 반공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공주의, 미국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반공주의, 엔타이 카미니즘입니다.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분명하게 깊숙이 이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마르크스는 그거는 책 속에서는 그렇듯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적응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조국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읽었을 뿐이지 분명하게 공산주의를 이해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 공산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면 결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위트 있게 비판한 레이건의 비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흑역사, 점철된 공산주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대숙청,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 대기근 사건, 또 모택동의 또 대약진운동이라는 문화혁명,
또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그 놀라운 사실들, 120만이 죽어간 그 놀라운 사실들, 아니 200만이라고도 말을 하죠. 하나님은 미국의 신실한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느 시대 못지않게 이 세계의 공산주의를 지금 점점 평정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가주 예비역 기독군인회와 회단님과 그리고 또 임원님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독군인회를 학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해주신 이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저로 낙해져 가는데 아버지 멸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